그래서 여기에 이제 알타이 산이 있고요. 이 위쪽에 보면 우리가 유목민족이라고 하면 그것이 뭐냐면 말이잖아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알타이 공화국에 아파나시에보 문화 지역이 있습니다. 말 사육 유적이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서부터 이제 기마 문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게 말입니다. 재산이 말이고 즐기는 음식도 말고기고 술도 마유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가축을 돌보는 일이 다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500년 전에 말을 길들였던 그 흔적이 카자흐스탄의 고대 문명인 보타이 문명에서 밝혀졌습니다. 고삐를 채운 흔적이 있었다. 말을 재갈을 물리는 거죠. 말의 입에 물리는 금속 막대 뭐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타이 문화, 여기서 말 사육의 어떤 흔적, 그리고 아파나시에보 문화에서 말 재갈 흔적이 발굴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타이 산맥의 위쪽에 있는 아파나시에보를 중심으로 한 문화권이 6,000년에서 4,000년 전에 있었는데 여기가 5,000년 전에 말 재갈과 승마 그게 이제 증거가 출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서양에서는 얌나야 문화를 조금 더 이른 문화로 보기도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런 어떤 말 사육의 어떤 문화를 가진 대형 고분 문화를 가진 유목민들이 이동을 유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요령성 평강지구 출토 금동 장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조선 말의 어떤 장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와 그리고 곰이 있습니다. 웅호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새가 있습니다. 새가 있는데요. 새가 모든 웅과 호를 전부 다 보호해주는 형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새는 곰을 보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사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새를 이제 환웅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곰의 뒤에 한 마리의 또 하나의 어떤 동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물이 뭐냐면 보통은 늑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곰족과 범족 외에 늑대족도 환웅의 신시고국을 찾아와서 귀속되기를 자처했다. 바로 곰 뒤에 있잖아요. 곰 뒤에서 바로 그 새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삼조고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늑대 토템을 한 곳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목문화, 이 북방문화라고 하는 거죠. 몽골 유목민의 조상이 푸른 늑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장기에도 보면 늑대머리 두끼를 보면서 세워서 그 근본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흉노의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딸 둘이 있었는데 흉노의 선우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늑대 한 마리가 밤 늦게까지 그 딸을 지켜주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 늑대가 천신이라고 생각해 뒤를 따라갔더니 얼마 후에 후손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튀르크 기원 설화 중 하나는 최초의 튀르크인이 늑대의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로마의 신화, 이거는 로물루스와 레물루스 이야기의 동상이잖아요. 그래서 로물루스 레무스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 뭐냐면 아까 유목민족의 이동 경로에서 저희 주황색 표시를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데요. 로마까지도 이 북방 유목민족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로마 문화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많이 그런 북방 유목민족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재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안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등자를 채웁니다. 처음에는 나무 발걸이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기원 전부터 유목민들이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쇠 금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쇠 등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원 후 3, 4세기에 고구려와 선비족에 의해서 금속재 등자가 발명이 되면서 중무장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등자 없이 이렇게 말을 탔어요. 소수만이 이렇게 등을 돌려서 화살을 쏠 수 있었겠죠. 근데 무용촌 벽화를 보시면 이렇게 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등자, 백제, 그리고 신라, 가야 전부 다 이렇게 등자가 있죠. 그래서 박물관을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등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라에서 나온 그 등자를 보면 뒤에는 이제 계급이 낮은 노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등자가 없죠. 그리고 앞에 계급이 높은 분은 등자가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급 차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통일신라의 등자를 보면은 이렇게 등자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금은 입사를 이용해서 천마를 새긴 그런 등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등자를 갖다가 발걸이라고 하잖아요. 발을 걸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배사법, 파르티안 샷이 나오게 되는데요. 달리는 말에서 뒤를 향해서 활을 쏘는 법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란에 살던 아리아계 민족 중 하나인 유목민족 파르티아가 쓰는 말을 타면서 후방에 활을 쏘는 것을 의미해서 파르티안 샷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배사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구려 벽화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큰 활을 쓰는 민족이라고 해서 동이 이자를 쓰잖아요. 그만큼 활을 쏘는 어떤 민족, 그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동 대학로에도 보면 배사법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걸로 보아서 삼국이 공히 이런 배사법이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훈족 같은 경우에도 훈족이 유럽으로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해올 때 유럽에서 이렇게 빌었죠. 신이시여 훈족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곳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배사법으로 뒤를 화살을 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서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무서워했죠. 그래서 천고마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을을 얘기하잖아요. 천고마비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하늘은 높고 푸른데 말이 살찌는 게 너무 무섭다. 말이 살찌면 그들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을에 온다. 살찐 말과 강한 활과 함께 온다라고 한서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는 동복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훈족의 동복의 모습인데요. 이 동복이 출토되는 곳을 보면 이렇게 유라시아에 거쳐서 저 흑해 위쪽에까지도 이렇게 뭐 헝가리 쪽이죠. 거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동복이 있는 것.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건 표시를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한 모양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동복이 있습니다. 오르도스, 김해 동복과 이렇게 유사한 북방 유목민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동복들이 신라 기마상에도 보면은 이런 동복이 있고요. 흉노의 동복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기마상을 보시면은 역시 음식이기 때문에 뭐 노비가 됐거나 양반이 됐거나 똑같이 이렇게 동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 상상화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동복을 내려놓고 이렇게 끓여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헝가리에 가면 전통 요리가 굴라시라고 하는 요리가 있는데요. 이런 요리가 유럽에는 거의 없거든요. 헝가리에만 이렇게 끓여 먹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유목문화에서 각배, 뿔잔이 있는데요. 페르시아, 스키타이 등 유목민족이 주로 사용했던,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사냥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뿔이 있는 사슴이라든지 또는 소가 있잖아요. 그 뿔을 꺾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원래 술을 이렇게 마시다가 나중에는 그 모양으로 각배, 술잔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신라에 있는 각배고요. 이거는 가야의 기마 인물형 뿔잔으로 거의 이제 가야의 어떤 상징처럼 보여지는 그런 뿔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유물들을 봤을 때 북방 유목민족과 신라, 가야는 관련이 크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뿔잔이잖아요. 뿔잔이 있고 그 잔을 갖다가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런 밑에 있는 토기도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흉노를 거쳐서 스키타이와 교류한 흔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라고 해서 우리가 북방 유목민족의 어떤 루트에 이런 각배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이동식 주택 게르, 유르트죠. 이게 옛날에 있었지만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몽골에서는 게르라고 하고 중앙아시아는 유르트라고 합니다. 흉노족의 풍습을 보면 흉노족의 선우는 매일 해와 달에게 절하고 자신이 거처로 하는 게르의 문도 항상 동쪽을 향해서 배치하였다. 이처럼 문을 동향으로 한 것은 동쪽을 중시하는 동이족의 관습과 일치한다라고 311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동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르트는 단순한 물질 문화가 아니라 철학과 정신을 담은 유산이다. 유르트 안에 들어가면 태양을 상징하는 지붕이 있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태양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붕에 보면
원십자로 이렇게 보통은 되어 있고요. 더 이제 격자가 더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십자가 되어 있고 거기로 태양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양을 보면 태양의 원십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그 원십자라고 하는 문양을 앞쪽에도 이렇게 원십자를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뭐 태양이 아니라 별이 보이겠죠.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이 별자리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의 어떤 유르트 게르의 안을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은 뭐 생활 도구들이 다 있는 거죠. 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게르에 빠지지 않는 필수품이 바로 태양광판 그리고 위성 안테나 등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보고 K-팝 드라마도 보고 뭐 이런 그런 어떤 문명 생활을 누리고 있다. 문명 생활을 누리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